내 것도 안 돼. 자, 여기 누르는 것도 있어. 스토리텔링 과학입니다. 금성과 우와. 지구 이야기 눌러야 스타트. 돼. 자, 봐봐요. 아니야, 그 누르고 금성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없죠? 아닌데. 그지? 아! 금성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없어요. 네. 근데 지구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있죠. 금성이나 지구나 태양에서의 거리는 비슷합니다. 근데 아까 봤지만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범위가 따로 있다 그랬죠. 봐봐. 그냥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범위를 떠나서 그냥 비슷한 거리에 있다라고 치더라도 금성에는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를 할 거예요. 보세요. 먼저 금성을 이루고 있는 대기층은 우리가 알기로 이산화탄소 대기층으로 되어 있죠. 이산화탄소라는 대기층이고, 그 다음에 물도 있습니다. 지구에도 이산화탄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물도 있습니다. 그지? 산소도 있고요. 질소도 있죠. 그지? 자, 중요한 것은 이 물인데, 물이 여기는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도 있고, 기체도 있어. 하지만 여기 금성에 있는 물은 전부 다 기체 상태로만 존재합니다. 네. 금성에 CO2와 H2O가 남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얘네들은 굉장히 무거운 기체들이기 기체. 때문에 탈출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거지. 네. 근데 여기 금성에도 물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액체 상태로 존재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치? 그 이유를 우리는 온실효과로 얘기할 거야. 온실효과. 봐봐. 무시할까? 온실효과가 뭐냐면 이산화탄소. 지구를 따진다면 지구에도 온실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안 나타나고 있어? 나타나고 있죠? 온실효과가 없었다면 우리 지구는 사람이 탄생할 수가 없었어요. 아. 온실효과라는 녀석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온실효과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고요. 온실효과는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지구의 온도를 생명이 살기 좋은 온도로 맞춰줄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사각형을 맞추지 말고 선생님 말을 잘 들어요. 우리형. 그래? 그럼 온실효과는 기본적으로 행성에 존재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문제되는 건 뭐야? 온실효과가 가중되고 있다는 게 문제야. 온실효과가 더 가중되고 있다는 거.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녀석들이 누구냐? 바로 얘네들입니다. CO2 기체와 H2O 기체. 원인 기체라고 써놨죠? 다시 말해서 얘는 수증기입니다. 수증기 상태인 물과 CO2가 원인이 되는 기체야. 당연히 있을 만한 조건들이 되죠? 두 개 있죠? 둘 다 온실효과가 일어날 충분한 조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우리 지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수증기로 있는 게 아니라 적당한 거리 때문에 액체로 존재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구 위에 있는 수증기 상태로 존재하는 요 H2O의 비율은 0.03% 정도? 이 정도밖에 되게 적습니다. 되게 적은 양이 수증기 상태에 떠 있어요. 자, 그 녀석이 우리 지구에 떠 있고, CO2도 있고. 자, 그렇다면, 잠깐 그림 보면은, 이게 지구 표면이고요. 대기권이 있을 때, 태양에서 이렇게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죠? 그때, 지구에 맞고, 튕겨 나가려고 하다가, 이런 CO2나 H2O를 파란색으로 쓸게요. CO2나 H2O 기체 때문에 얘네들이 다시 반사돼서 다시 지구로 튕겨나와요. 다시 지구로 한 번 더 튕기기 때문에 지구를 한 번 더 덮여주는 효과. 지구를 한 번 더 덮여주는 이 효과를 우리는 온실효과라고 말하는 거거든. 그치? 온실효과. 그러면 온실효과가 일어날 때 얘네들은 꼭 필수적이라는 얘기고요. 근데 우리 지구에는 요 물이 0.03%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튕겨내는 게 아니라 0.03%니까 튕겨내지 못하고 나가는 것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겠죠. 네. 이게 지구가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는 이유야. 근데 금성 같은 경우는 모든 물이 전부 다 기체 상태로 올라가 있죠. 그지? CO2 양이 같다 하더라도 여기는 수증기가 금성이야. 금성 같은 경우는 물이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증발이 다 되어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그런 환경이라는 얘기야. 그렇다면 모든 태양 에너지가 나가지 못하고 전부 다 안에서 반사돼서 이 안을 계속해서 2중, 3중으로 덮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럼 이 금성의 온도는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현재 온도가 몇 도라고요? 표면 온도가 500도씨까지 올라갑니다. 그치?
이게 온실효과가 가중되는 이유입니다. 누구 때문에? 기체의 차이 때문에. 이상하다. 우리 지구하고 금성하고 이산화탄소의 양은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왜? 거리도 비슷하고 생겨난 것도 비슷하고 크기도 거의 비슷하거든. 이산화탄소를 갖고 있을 만한 어떤 행성의 물리적인 조건은 비슷해요. 근데 우리 지구에는 이산화탄소가 별로 안 떠 있어요. 근데 금성은 전부 이산화탄소야. 그 원인이 되는 것들이 원래 뭐였냐? 물이었다는 거야, 물. 우리 지구는 물이 액체 상태로도 존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물이 수증기가 많이 안 떠 있고, 그래서 온실효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금성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온실효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표면 전체가 금성은 엄청 뜨거워지고 지구는 뜨겁지 않은 상태다는 얘기야. 그럼 봐봐. 자, 지구가 이렇게 지각이 뜨겁지 않아, 온도가 별로 높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온실효과가 적당하게 일어나서. 그렇다면 물이 어떤 상태로 존재할 수가 있는 거야? 액체 상태로 물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리고 대기권에는 뭐가 떠 있어? 대기권에는 물이 약간 수증기 형태로 떠 있고요. 이산화탄소가 겁나 많았죠? 그치? 겁나 많았어. 그런데 이렇게 액체 상태의 물은 뭘 할 수 있냐면 이산화탄소를 녹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산화탄소 CO2가 이렇게 액체 상태의 물 속으로 다 녹아들어갑니다. 우리 지구의 대기권에 이산화탄소가 별로 없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다? 바로 바다 때문입니다. 바닷속에 이산화탄소가 잔뜩 녹아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그 녹아들어간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생물들이 살아가요. 언뜻 감이 안 오죠? 네. 조개 껍질, 산호의 딱딱한 부분, 골뱅이, 안쪽 말 바깥쪽, 그치? 딱딱한 부분들이 다 뭐냐면 탄산칼슘이에요. 거북이. CaCO3, 앙금이죠. 앙금. 탄산칼슘이라는 앙금을 만듭니다. 자, 칼슘이라는 성분과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서 탄산 성분을 같이 넣어줬기 때문에 탄산칼슘의 형태로 바닷속에 잔뜩 녹아 들어갔고, 그 녹아있는 성분들을 이용해서 생물들이 자기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래서 바닷속에 딱딱한 모든 것들은 이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생명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금성은 그렇지 못했어. 왜? 금성은 액체 상태의 바다가 없죠. 너무 뜨거워서. 그러면 당연히 이산화탄소가 없어질 만한 조건이 없어요. 안 되는 거야. 그냥 남아있는 겁니다. 이산화탄소도 남아있고 수증기도 겁나 남아있고 계속 온실효과만 가중 500도까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구와 금성의 커다란 차이점이 바로 이런 차이점이에요. 액체 상태의 물이 있을 수 있었냐 없었냐. 그래서 우리 생명을 찾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게 뭐야? 액체 상태의 물이 있냐 없냐를 찾는 겁니다. 좀 이따 배우겠지만 액체 상태의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공기 중에 떠있는 어떤 환원성 기체라는 것들이 녹아 들어가면서 최초로 그 환원성 기체 중에 일부를 사용해서 살아가는 산소는 없었어. 산소 없이 살 수 있는 생물이 먼저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 생물이 바닷속에서 최초로 생겨나요. 미생물. 미생물도 그렇고 식물성 생물이라고 말해. 식물성 생물들. 식물들은 산소가 필요 없죠. 물론 호흡할 때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만들 때, 영양분을 만들 때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죠. 그지? 광합성을 통해서 광합성을 하는 생물들이 먼저 생겨나고, 그런 광합성 생물들로 인해서 산소의 양이 증가하면서 또 지구에 커다란 변화가 생겨납니다. 그 얘기를 좀 이따 하게 될 거예요. 자, 배기 쪽은 이 정도 얘기 가지고 쭉 읽어보면은, 그래서 금성과 지구가 이러한 차이점을 보이고, 저 목성 행성들에는 그러한 기체들만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됐죠? 예. 넘겨올게요. 지구. 바로 갑시다. 지구로 갈게요, 지구. 아. 한번 끌었다가 켜줄래요?